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죠. 미국 도박소득과 공제, 이 전문가 분석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뭐 라스베가스 잭팟이든 아니면 그냥 동네 포커게임 상금이든 간에요. 미국 국세청 IRS는 이걸 전부 다 과세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아니 운 좋게 번 돈인데 세금까지 내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오늘 좀 확실히 짚어보죠. 네, 맞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딱 두 가지를 확실히 하는 게 목표인데요. 첫째는 어떤 도박 소득을 또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이걸 명확히 아는 거고요. 둘째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손실 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잠재적인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뭘 해야 하는지, 특히 그 기록 관리가 왜 결정적인지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제일 기본적인 원칙부터요. 어떤 종류든 뭐 얼마를 땄든 모든 도박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이거죠. 네, 정확합니다. 복권, 경마, 카지노 게임, 스포츠 베팅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친구들끼리 내기 게임에서 딴 돈까지도 원칙적으로는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현금만 소득이 아니에요. 자동차나 여행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물건으로 받은 당첨금도 그 공정시장 가치, FMV 기준으로 소득에 넣어야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카지노 같은 데서 좀 큰 금액에 당첨되면 서류 같은 걸 주던데요. W-2G였나요? 네, 맞아요. 그 특정 기준 금액 이상 당첨되면 지급하는 곳, 그러니까 카지노 같은 데서 양식 W-2G라는 걸 발행해요. 그래서 당첨자하고 IRS 양쪽에 다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슬롯 머신은 한 번에 $1,200 이상, 포커 토너먼트는 참가비 빼고 순수익이 $5,000 이상일 때 발행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W-G를 못 받았다고 해서 나는 세금 보고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네네. 모든 소득은 스스로 찾아서 보고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득은 무조건 보고. 그럼 반대로요. 돈을 잃었을 때는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네, 도박으로 잃은 돈, 이거 공제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도박으로 번 돈의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아, 번 돈만큼만? 네, 예를 들어서 한 해 동안 $10,000를 따고 $15,000를 잃었다고 해보죠. 네. 그러면 최대 딱 $10,000까지만 손실로 인정을 받아서 그 번 돈 $10,000랑 상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잃은 $5,000는요? 그건 그냥 공중분해 되는 거죠. 다른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데서 공제할 수도 없고요. 다음 해로 넘겨서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번 돈만큼만 공제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함정 같은 게 있다고요? 네,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이 도박 손실 공제라는 게요. 세금 보고할 때 항목별 공제,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스 항목에 들어가거든요. 항목별 공제요. 잠깐만요. 그게 왜 중요하죠? 항목별 공제면? 아, 혹시 표준 공제를 선택하면 이 손실 공제를 아예 못 받는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2017년에 세법이 크게 바뀌면서 TCJA, 개인별 표준 공제 금액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 지방세 공제 한도도 생기고 모기지 이자 같은 다른 항목별 공제 항목이 아주 많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표준 공제를 선택하는 게 세금을 덜 내게 됐어요. 아, 그 결과가 뭐냐면 아무리 내가 도박 손실 기록을 정말 꼼꼼하게 잘 가지고 있어도 최종적으로 표준 공제를 선택해버리면 그 기록들은 세금 계산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기록은 열심히 했는데 세금 혜택은 없을 수도 있다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세법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개인 상황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IRS의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록은 필수적이에요. IRS는 손실 공제를 주장하면 그 증명 책임은 전부 납세자한테 지웁니다. 대충 얼마 잃었어요. 이건 절대 안 통하죠. 그럼 어떤 기록이 필요한 건가요? 그냥 영수증 모아두면 되나요?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요. 상세하고 동시대적인 기록,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기록하는 게 필요해요. 보통 도박 일지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날짜, 어떤 도박을 했는지 종류, 어디서 했는지 장소,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각 세션별로 얼마를 걸었고, 얼마를 땄고, 얼마를 잃었는지. 이걸 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세션별로요? 그냥 그날 하루 총합이 아니라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오늘 얼마 땄다 잃었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블랙잭 테이블에 앉았다가 슬롯머신으로 옮겼으면 그 각각을 별도의 세션으로 보고 기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꽤 번거롭죠. 와, 정말 꼼꼼해야겠네요. 다른 증빙 자료 같은 것도 같이 두면 더 좋을까요? 그럼요. 베팅 슬립이나 ATM 인출 기록, 요즘에 카지노 플레이어 카드 명세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좋은 보조 자료가 됩니다. 특히 플레이어 카드 명세서는 IRS에서도 좀 신뢰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또 그것만으로는 100%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 일지랑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미국 거주자가 아닌 분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어떤지 좀 짚어보죠. 규칙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돈을 따면요. 일반적으로 소득의 30%를 고정세율로 원천 징수합니다. 세금을 미리 떼는 거죠. 이때 양식 1042-S라는 게 발행되고요. 근데 만약에 본국하고 미국 사이에 조세 조약이 있다면 양식 W8BNN이라는 걸 제출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조세 조약에 따라 다르군요. 그럼 손실 공제는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에서 돈을 잃어도 일반적으로는 그 손실을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는데 손실은 공제가 안 된다. 좀 불리하네요. 네, 그렇죠. 그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 슬슬 정리해 볼까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딥다이브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뭐가 있을까요? 네, 첫째는 W2G를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모든 도박 소득은 정직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 이게 기본이고요. 둘째, 이겼든 졌든 모든 도박 활동은 가능하면 세션별로 상세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혹시 모를 공제 권리를 지키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셋째, 이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조언일 수 있는데 나의 전체적인 세금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표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손실 기록이 완벽해도 실제 세금 혜택은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이걸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네, 냉정하게 판단해야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하나 던져주시죠. 네.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니 세금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고 또 그렇게 기록해도 표준공제 때문에 세금 절약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알게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세금 관련 규정이나 절차들이 단순히 연말에 세금 보고하는 행위를 넘어서서요. 여러분이 평소에 여가 활동으로서 도박을 즐기는 방식이나 혹은 그 태도 자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기록의 부담과 실제 혜택 가능성 사이에서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더 정확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꼭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칩니다.